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집중호우로 물폭탄을 맞은 논산과 부여, 공주, 청양은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주민들의 일상 회복까지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충남을 비롯해 경기도 등 전국에서 달려온 주부와 청년 등 자원봉사자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복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출향민들도 고향 사랑의 마음을 담아 십시일반 성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복구 현장을 김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7천여 제곱미터의 유리온실이 엉망이 됐습니다. 전국 최대 방울토마토 재배단지가 큰 피해를 입은 논산시 노성면엔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찾아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바짝 말라 딱딱해진 토마토 줄기 하나하나를 뽑아 폐기하는 힘겨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상당수가 여성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거를 현장 와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작지만 큰 도움이 수해 입은 분들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해 소식에 인근 충남 지역 시군과 경기도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고령의 주부들과 청년들도 복구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수해 피해 현장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농촌의 일상을 되돌려 놓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출향민들은 수해를 입은 고향을 위해 성금을 내놓았습니다. 재경 논산시 향후회 회원들은 정성껏 마련한 성금 5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신 고향분들과 이렇게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작은 정성이지만은 뜻을 모으게 됐습니다. 논산시의 자매 결연 도시인 경기도 수원 특례시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모금한 8,700여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120여 명의 인력 지원을 약속하는 등 각계의 도움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시름에 계실 때 많은 각계각층에서 도움으로 새로운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도 내에서 열흘 가까운 복구 작업에도 50%의 더딘 복구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보내오는 온정은 지쳐가는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충남도당 당원 등 360여 명과 함께 부여 정동 자왕지구를 찾아 수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대표는 박정현 부여 군수로부터 수해 피해 사항을 듣고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 결정된 이후 첫 일정으로 청양군 지천 제방 복구 현장과 농가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복귀 첫 업무로 이 장관이 청양을 방문한 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고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영웅이라는 칭호와 함께 친일 행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죠. 최근 국가보훈부가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백 장군의 친일이라는 문구를 지우자 시민단체들이 역사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친일 문구가 새겨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문구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 백선엽 장군. 한국군 첫 사성 장군이자 6.25 전쟁의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백선엽 장군님을 오늘 이렇게 영원히 떠나보내야 하니 슬픈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항일 세력을 탄압했던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사실이 알려져 친일 행적도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홍일군을 차란 대전현 현충원 안녕을 적극 반대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만에 국가보훈부가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정보에서 친일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문구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문구가 삭제된 겁니다. 보훈부는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법적인 근거 없이 기재해왔으며 다른 안장자들도 안장 자격과 관련 없는 범죄는 적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친일 문구가 적힌 채 현충원에 안장된 남은 11명에 대해서도
유족 등의 요청이 있다면 문구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 역시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이 있는 신현준 초대 해병대 사령관과 송석하 전 국방연구원장 등 4명도 포함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에서 만든 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친일 행적이 드러났고 과거 국가보훈처가 내린 결정을 국가보훈부 스스로 뒤집는 셈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이라는 국가기관에선 그런 규정인데 그것을 일개 부처 장관이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지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가 영웅이냐 친일 행위자냐 이들에 대한 엇갈린 평가 속 친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전국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약 310명으로부터 110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종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까지 투자 원금 보장에 일평균 20%의 수익을 올리는 AI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가운데 3%를 매일 배당한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로 공동대표 40대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전국의 지점장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 금리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대전 영시축제가 다음 달 11일부터 일주일간 대전 원도심에서 열립니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들이 드디어 공개됐는데 한여름밤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시간여행으로 꾸며져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추억의 대중가요 대전 브루스가 대전 대표 축제로 다시 태어납니다. 노래가사 대전발 0시 50분을 모티브로 한 대전 영시축제가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중앙로와 인근 원도심 상권을 무대로 열립니다. 행사 기간 중앙로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매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축제의 장이 펼쳐집니다. 축제는 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날 수 있는 3개 구역으로 나눠 시간여행으로 꾸며집니다. 과거조는 음악다방과 양복점, 성심당 등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전의 거리를 전문 연기자들이 고스란히 재현합니다. 현재조는 지역 예술인과 대학생의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K-팝 콘서트가 펼쳐지며 미래조는 2050년 과학수도 대전의 모습을 미디어 아트로 다채롭게 표현합니다. 시간여행 축제로서 영예가 가진 무한대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세계인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그런 1, 2경제도시 대전을 표현하는 그런 콘텐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막일인 11일부터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매일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축제장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먹거리. 맥주 파티와 야시장, 가락국수를 소재로 한 누들 축제 등 대전의 특색 있는 맛이 소개됩니다. 대전시는 지역 상인회와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섰고 100만 명이 축제장을 찾을 걸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첨단 기술 그리고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여름밤 도심에서 펼쳐지는 대전 영시축제가 꿀잼 도시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기업금융중심은행 가칭 대전투자금융이 내년 6월 출범합니다.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가 자본금 500억 원을 출자하는 기관으로 민간 자금 1,000억 원은 모펀드 자금으로 조성되며 바이오 헬스와 국방, 나노반도체 분야 유망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비롯해 펀드 등 간접 투자도 병행합니다. 또 내년 설립 후 5년간 2,895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2030년까지 자금을 5천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2026년까지 인터넷 기반의 벤처기업 특화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는 청사진 아래 관련법 개정과 투자자 모집 등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대전 유성구 추목동 자운대 골프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화단 펜스를 뚫고 산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31살 남성 운전자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213%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며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수가 갈수록 대형화 추세를 보이며 올 들어 역대 최대치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325건의 329kg의 마약류가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돼 건수로는 전년 동기 대비 370건에 비해 12% 감소했으나 적발 중량은 전년 동기 230kg에 비해 39%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건당 적발량이 1kg을 넘어서는 등 대형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해외에 비해 마약류 유통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큰 규모의 밀수 시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개헌은 국민 공감대가 최우선인 만큼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하는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위헌 판결을 받았던 20년 전과는 달라진 지금의 상황과 또 현실적으로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행정수도 개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일 당선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불씨를 지핀 행정수도 개헌론입니다.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세종시는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격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 건설 당시 목표로 했던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물론 인구 분산 효과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 이전인 2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국가의 수도가 갖춰야 할 조건이 대통령과 국회가 수재해야 하는데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곧 세종에 설치되는 겁니다. 관습법적 측면에서 미약했던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확보됐습니다. 국회가 오고 대통령 집무실이 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는 법제도도 바뀌어야 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에 헌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고 당장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은 쉽지 않은 만큼 세종시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세종시가 먼저 행정수도 조례를 제정해 상징적 대외적 지위를 부여하고 추후 헌법적 지위를 쟁취할 근거를 부여하자는 현실적 제안도 나왔습니다. 개헌을 위한 노력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오랜 논의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종시법을 개정해서 행정수도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들은 국회의 동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20년째 행정도시에 머물러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 확보 구호가 이번엔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땅값은 소폭 상승했으나 토지 거래량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충남의 지가가 0.25% 올라 충청권 시도 중 가장 많은 변동률을 기록했고 대전 0.12% 상승, 세종시도 0.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거래량은 대전이 올 상반기 2만 1,129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했지만 세종과 충남은 각각 42.4%, 2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 휴폐업, 운영시간 축소 등에 따라 충남도가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도내 의료기관 82곳의 현황을 조사해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관련 정보는 병의원 운영시간과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 달빛 어린이병원 등 야간진료 관련 정보입니다. 칼 귀틀라프 선교사의 한국선교 191주년을 기념하는 고대도 귀틀라프 축제가 오는 27일까지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칼 귀칠라프는 1832년 조선을 방문해 고대도에서 20일간 머물면서 주민들에게 성경과 전도, 문서, 약품 등을 나눠준 한국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칼 귀칠라프의 날 기념식과 함께 학술 심포지엄, 한여름밤의 음악회 등이 펼쳐지며 특히 제2회 귀칠라프 국제영화제는 고대도 선교센터와 칼 귀칠라프 전시관과 기념공원에서 모두 6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한문희 제11대 한국철도공사 서장이 대전 사옥에서 취임식을 갖고 최근 폭우로 노반이 유실된 충북선 호우 피해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장은 사람 중심의 안전 경영을 강조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정인경 교수와 서울대 암연구소 김태우 교수 공동연구팀이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해 한국인 대장암 환자의 3차원 게놈 지도를 최초로 제시했습니다.